안녕하세요. 오늘이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주민 피해 사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인데요. 먼저 범위 축소 조정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관할부대장은 매 5년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계획해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작전 위주의 과도한 규제를 좀 없애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그래서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민통선 북상은 반기입니다.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범위 조정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현행과 개선 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보호구역은요, 군사분계선 이남 25km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형성, 지역경제 발전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지금요, 북한은 ICBM 탄도미사일 등 군을 보병 위주에서 과학화 기계화 위주로 바꾸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1970년도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이 현실에 좀 맞지 않고 또 대부분의 군부대가 군사분계선 이남 15km 범위 내에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현실에 맞는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km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 지역 내에, 즉 다시 말하면 도시하고 준도시 지역에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내용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 화천, 양구청 등 모든 지역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인구하고 경제활동이 밀집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 지정을 완화하자. 왜냐하면 용도 높이 면적 등은 도시계획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구하고 고성군에 있는 밑에 내용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 피해 사례인데요. 먼저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에 관련해서 각종 민원들이 이제 군부대에 제기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군의 대민 업무의 비형평성, 객관성, 결여, 처리 기간의 지연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 부분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통선이 이렇게 북상되더라도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행위는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유형별 민원을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시설 등등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춘천 MBC에서 보도된 1분 58초짜리 뉴스를 보겠습니다. 철원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분단 반세기 이상 동안 낙후 지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가 11조 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군은 전체 행정구역 889.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9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철원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피해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규제가 계속될 경우와 규제가 해제되고 개발이 될 경우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 손실 가치와 피해 규모가 11조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산정 기준의 하나인 재산세가 낮다 보니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발전을 못해서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토지분 재산세가 낮게 나오는 이러한 그 어떤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재산세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접경 지역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 자본뿐 아니라 외국 자본을 유치할 경우 남북 간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철원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정부에다가 뭐 교부금을 더 달라고 그러든지 SOC 사업을 해달라든지 하는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도 최근 국방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도내 접경 지역의 보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는요,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 민원 봉사과를 통해서 이제 군에 신청서를 내죠. 그러면 그 받은 관할부대는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관할부대, 관할사단이 부동의를 판정하면 관할군단에 재협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할군단도 부동의하면 신청자는 1년 후 군단의 재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철원군 등등 이런 각 사단별로 봤을 때 사단별 동의율이 43에서 95% 정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군부대 협의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관할기관의 파트너십 유지가 가장 기본적이다. 즉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군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협의를 전담할 인력이 문제죠. 그래서 군 장교 출신이나 군 경력이 많은 사람을 군과의 협의에 전담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군 관계자 행정 처리에 대한 조 문제인데, 군 행정 업무에 밝은 인원이 반대로 군 관계자들을 돕고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군과 주민 양측의 의견 조율 문제인데, 주민들에게는 일방 통보가 아닌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산업단지를 만약 조성한다면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서 주민들을 설득한 다음에 군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또 부동의 처리가 많고 또 신속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 민간인들이 여기 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해서 9인에서 11인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근데 실제를 보면은 합참이나 관할부대에서는 한 5인에서 9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좀 제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통일된 기준으로 심의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불평도 줄어들고 군 협의와 군부대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관군 협력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현안도 논의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 피해 보상, 장기적인 개선 방안들을 협의한다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의는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제 피해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주민과의 갈등인데요.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도 중요한 지역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민 지원도 하고 지역사회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의 또 한 축도 담당을 하는데, 반면에 훈련장 주변의 환경, 재산, 건강, 인명피해 등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재산상을 피해하고 개발 제한 이런 면을 보면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런 행위가 지자체에서 허가할 때는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부대장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지자체에서 지역개발 행위 등이 직접적인 규제로 좀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피해 당사자 개인들이 해당 부대 훈련 부대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요, 마을이나 불악단이 집단적인 행동, 그리고 읍면동, 시군이 함께하는 이런 이제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런 점에서 상당히 잘 고려해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제 행정위임 지역에 대한 어떤 부동의 처리, 이런 면에서 가장 큰 불만이 많다는 건데, 제가 여기 연천군 사례를 하나 제시해 뒀으니까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사격장, 사격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물적 피해도 있지만 인명 피해까지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는 양평군 사격장에서 발생된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군사시설 간에 훈련장 오가는 일반 차량, 궤도 차량으로 인한 도로 점유, 교통 체증 문제, 또 훈련장 주변 하천과 토지 환경 오염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의요, 재산 가치가 상승이 안 되고 있다, 또 둔화되고 있다, 또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머무르는 뭐 정주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떠나겠죠. 이주율이 높으므로 지역사회의 소멸도 우려된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이 하지 않은 군부대 작전성 동의 절차, 이런 것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 이것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상대적인 재산가치 하락으로 그 세금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지방세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도 줄어들고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인구 유출로 또 산업 공동화로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사회적 비용 문제인데요. 군 사격장 등등으로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것을 법적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또 시간 소요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언급을 했죠. 이제 국방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 중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미흡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3초짜리 KBS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특징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상금은 한 사람의 월 최대 6만 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시간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운영 제도, 이것을 설명하고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방개혁, 국방계획에서 군사시설 재배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